아직도 좀 저평가돼 있고 내년 1월이나 2월부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업사이드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충분히 올해 7, 8월 정도 고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룸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사님이 늘 자주 해주신 종목 진단을 바로 넘어가서 인터넷 섹터 좋게 보셨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3년 금리인데 지금 한국도 사실 꺾이잖아요, 금리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니까. 아무튼 미국 금리 그냥 제가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요때 4.2였어요. 지금 몇 가지 떨어져요? 3.6까지 갔어요. 근데 비슷하죠? 빠진 거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이게 국채 금리가 꺾이는 게 좀 12월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연준 의장이 긴축 완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은요 숨통이 트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건 이익과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익을 결정하는 건 기업의 성장이죠. 근데 누구도 이익이 지금 고성장 할 거라고 좀 생각은 못 하잖아요. 네이버든 카카오든 옛날처럼. 그러면 얘네가 주가 올라가는 방법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은 뭐가 결정하냐면요. 금리가 결정해요. 금리가 낮아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밸류가 꺾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밸류가 다운되면서. 근데 지금 반대 방향이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요금 많이 먹었지만 이번 한 달 정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카카오 되게 막 많은 분들이 기대했다가 정말 실망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막 주주분들도 카카오 막 정말 배신감 든다 뭐 그럴 정도로 주주 환원도 좀 인색했고 그랬지만 어쨌든 적어도 지금 12월 달에 미국의 이 긴축 속도가 좀 완화된다라면 금리가 꺾이니까 저는 좀 숨통은 튀는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요. 너무 과할 정도로 사실 빠졌잖아요. 그동안. 예, 지금 올랐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보시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어느 레벨까지 그러니까 지난 6, 7월 정도 있잖아요. 요 레벨까지는 좀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숨통은 좀 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업사이드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충분히. 예, 요 정도까지 가도 저는 충분할 수 있는 룸은 남아 있기 때문에 회복은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성장은 좀 끝나가잖아요. 예, 작년까지는 좋았지만 그래서 뭐 옛날처럼 막 이런 대세 상승 요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올해 7, 8월 정도 고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룸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삼성전자는 역시 뭐 그냥 제일 안전한 것 같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내용들도 요즘에 많이 나왔지만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예,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PBR이 1.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는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년 3월부터 좀 좋아질 걸로 많이들 예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 3분기니까 주가는 6개월 선행하니까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부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파운드리도 최근에 고객사를 많이 확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TSMC에 많이 눌려 있었지만 3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도 했고 또 퀄컴이나 엔비디아가 너무 TSMC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좀 이원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물량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주가 아까 말씀드린 PBR 기준으로도 1.2배면 하단이라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세 번째가 미국이 좀 우리나라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을 자꾸만 미국이 견제를 해주니까 반도체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YMTC가 애플에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했어요. 미국이 이제 못하게 막아가지고 이거는 굉장한 호재죠. 중국이 그 반도체 시장에 못 뛰어들면 공급 과잉이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를 만들면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과잉이 심해집니다. 되게. 계속 만드니까. 근데 그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도 한 가지 호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뭐냐면은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가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수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버랑. 근데 이쪽 수요가 이제 살아날 조짐이 보이는 거죠. 적어도 내년에.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면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뭐 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요? 근데 하이닉스는 약간 좀 다른 게 하이닉스도 지금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정말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잖아요. 정말.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냐면 그 한 증권사에서 내년에 5조 적자 날 거라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아니 5조면 너무나 큰 액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이닉스가 감당이 될까? 지금 하이닉스가 돈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2등 업체인데 1등인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하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감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점유율을 뺏겨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중국에 우시 공장이 있는데 그 우시 공장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전체 D램의 50%. 근데 여기서 이제 1년 동안은 유예 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우시 공장에서 반도체 만드는 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미국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돼요. 뭐 장비 나 수입 좀 하고 싶다, 미국 장비. 그럼 미국에 가서 이거 1년 또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면 좋죠. 근데 안 해주면 그 공장은 점점 이제 노후화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중국 우시 공장을 어떻게든 대체할 수 있는 공장을 몇 년 안에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지상 과제인데 그러려면 돈 들죠. 어디다 만들 거냐. 이게 또 골치 아파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인텔 공장을 또 인수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빚 갚아야 돼요 또. 근데 적자까지 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왜 자꾸 우려를 하냐면 아니 언젠가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하이닉스가 좀 돈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이 자본 조달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지금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기왕이면 그냥 삼성전자 사자. 그렇죠. 편하니까. 하이닉스는 일단 자본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결정하자. 이래서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시간과 함께 하시면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못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에다가 공장이나 이런 거 많이 지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구할까? 약간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부호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의심하면 주가 잘 못 가잖아요. 그래 대신에 싸죠. 싼 건 사실인데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리 피해주라고 하셨던 섹터 중에 하나 건설, 그럼 예. DLENC 한번 볼까요? 건설주도 요새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티는 안 나요. 이게 워낙 빠져 있으니까 진짜 많이 빠졌죠. 이게 건설주가 다 반토막 났거든요. 여기서 7만 원에서 수두룩하게 좀 빠졌는데 이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이제 대선 때 아마 기억하시고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부상해서 뭐 그때 건설주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대선 끝나고 나면서 그냥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버렸고 그 배경은 뭐죠? 일단 부동산 가격이 꺾였죠. 꺾이기 시작했고 분양도 점점 안 되기 시작하고 그 무엇보다 금리가 너무 오르고 원자재 조달 비용이 너무 세게 올랐죠. 그럼 뭐 각종 시멘트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좀 진정됐지만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고 또 한 가지 결정타를 날린 게 9월로 기억하죠. 우리 뭐 레고랜드 사태. 그래서 건설주 아무도 투자 안 하려고 그랬죠. 이거 진짜 이제 큰일 났네. 건설주 망하나 증권주 망하나 이제 그때가 여기로 제가 기억이 나요. 신용경색 한국.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얻어맞았는데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유동성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우리 그 금리 목표치 3.5다. 지금 3.25잖아요. 그래서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도 좀 챙겨야 되겠다.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금리 속도가 되게 이제 둔화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우리 한국의 국채 금리가 꺾이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오를 때 건설이나 이런 쪽이 좋기가 좀 어렵죠.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에 연동이 되니까. 근데 지금 확실히 꺾이기 시작하죠. 국채 금리가. 그래서 이렇게 좀 꺾였다는 측면에선 건설업종한테는 좀 숨통은, 그러니까 이거 좀 최악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건 건설업종이 주가 저평가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지방의 미분양이 좀 늘고는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할인 분양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최대 고비가 이제 아마 다음 주 같은데 그 둔촌주공. 우리나라 제일 큰 단지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걱정하는 분도 있죠. 여기 만약에 분양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건설사도 타격을 받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둔촌주공 분양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또 약간 비싼 평수 같은 경우는 대출 받기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세가지고. 그런데도 이 실거주도 해야 되거든요. 그 조건에도 만약에 완판이 되면 아직은 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이 좀 마지막 좀 고비 같고 그 DLNC로 일단 넘어오면 근데 DLNC는 다른 건설사랑 다르게 PF가 없대요.
부동산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DLNC는 좀 청정지대예요. 그런 좀 부실이 별로 없어요. 그 리스크가. 네. 그 워낙 현금도 많고 그래서 DLNC는 이번에 혹시라도 뭐 부동산 PF 문제가 나더라도 네. 굉장히 좀 안전한 건설사 중에 하나니까 저는 뭐 DLNC만큼은 좀 괜찮지 않을까. 자, 현대건설 볼까요? 현대건설은 국내 주택도 물론 잘하지만 PF가 좀 있긴 있어요. 네. 일부 있지만. 근데 현대건설은요, 너무 국내 쪽보다는요, 해외로 보세요, 해외. 네. 그 네옴시티 관련주. 예. 왜냐면 삼성물산하고 이번에 같이 네옴시티 터널 수주를 따내가지고 그래서 해외 쪽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 빈살만 이 왕세자도 한국에 왔다 갔고 네. 일본을 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다가 갔다는 건 저는 한국 기업들과 좀 교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수주를 좀 많이 따내지 않을까. 사실 건설만 할 게 아니라 그 왕세자가 게임도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랑 이 컨텐츠 교류도 할 게 많아서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600조 원짜리 이 건설인데 네.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또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수주 원래 잘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주택 건설 경험도 많고 하니까 중동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삼성물산하고요 현대건설이 좋아요. 이쪽이 또 주택 쪽에서 해외 쪽에서 워낙 많은 경험치를 좀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도 괜찮다. 그래서 국내 주택 쪽을 좀 본다라면은 DLENC가 좀 낫고 나는 해외 모멘텀 한번 보고 싶다. 그럼 뭐 현대건설 아니면 삼성물산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로 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빠지지도 않고요. 오르지도 않아요. 그냥 주가가 그냥 계속 옆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세장에선 되게 좋죠. 안 빠지니까. 근데 강세장에선 뭔가 좀 아쉽고 지금 작년 이제 여름부터 주가는 지금 1년 내내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엄청 훌륭한 거죠. 좋은 거죠. 예, 왜냐면 지수가 뭐. 예, 웬만한 기업들 반토막 났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불만은 없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전을 해줬는데 네. 다만 이제 이거거든요. 주주분들 중에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100만 원 넘지 않을까? 네. 이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내년에 한번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좀 조심스럽게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건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100만 원 무조건 넘어간다가 아니라 네.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4공장도 이제 가동을 하거든요. 앞으로 5공장, 6공장. 이 새로 만드는 공장들이 스케줄대로 가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걱정할 게 없죠. 이거 제대로 하는구나. 전 세계 1등인데. 그리고 어차피 신약 개발은 앞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계속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 신약의 그 CM으로 해주잖아요. 대신 만들어주는 거니까 전방 산업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스케줄대로 공장이 가동돼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한 번 더 업사이드는 있고 두 번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중에 네. 바이오 에피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셀트리온하고 경쟁사거든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백질 의약품을 복제하는 거죠. 하는 건데 셀트리온이 지금 미국에서 1등이잖아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에 뭐가 나오냐면 휴미라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블록버스터 신약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특허가 풀려요. 그럼 뭐죠? 이제 복제약 만들겠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아놨고 내년 아마 8월에 출시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큰데 내년에 한 8개 업체가요. 같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에피스가 거기서 선두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가장 큰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예측을 못해요. 이건 셀트리온한테도 해당이 돼요. 셀트리온도 내년이 정말 중요한 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유플라임 할 거예요.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내년 8월에 이제 같이 출격을 하거든요. 이때 그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뭐 삼성이나 셀트리온이 수익권에 딱 가 있다면 주가 레벨업 하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문이 그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미국은 민간보험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이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한국은 국가에서 의료보험 해주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병원 갔을 때 내가 이 자기 부담금이 좀 낮으면 큰 부담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민간보험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료비 굉장히 비싼 거 아마 뉴스통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간 보험업체들이 약을 등재를 해줘야 된대요. 이걸 처방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네. 이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그럼 바이오시밀러 중에 3개면 삼성이든 셀트리온 거의 들어가야 돼요. 여기 못 들어가면 처방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마 내년 초에 이런 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삼성이든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의 그 보험에 등재가 될 수 있는지 그 뉴스도 잘 체크해. 그러니까 되면은 뭐 100만 원 열릴 수도 있어요, 잘하면. 등재될 확률이 높나요? 근데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 미국 업체가 결정한 문제라서. 셀트리온 차트는 지금 어떤가요? 근데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싶긴 한 게 두 회사 다 미국에서 좀 잘하고 있잖아요. 업력도 있고 점유율도 높고 이미 검증된 업체들이니까 좀 좋게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잘 못 오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셀트리온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치료제까지 만들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그게 제대로 꽃을 못 피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주가 부진하지만 역시 똑같습니다. 만약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 부분이 내년에 정말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면 삼성 바이오보다 더 많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주가 흐름은, 그러니까 셀트리온도요 23년이 정말 중요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영업을 할 때 지금은요 다른 회사 유통망을 이용해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셀트리온이 수출할 때 저기 그 이제 미국의 주요 제약사들이나 유통망 있잖아요. 거기를 대행해서 이제 병원 같은 데 뚫거든요. 의사들이 처방해 줘야 되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한대요.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걸 잘해줘야죠.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잘하면 이제 엄청난 마진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못 들어버리면, 벽에 막혀버리면 이게 또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중요한 게 2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 유통망으로 미국에서 영업을 성공할지, 그거랑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보험에 등재돼서 정말 높은 성과를 내줄지, 이 2가지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주가 보면은 지금 뭐 별로 잃을 건 없어요. 바닥이니까. 근데 그게 돼야 한번 레벨업 하지 않을까.